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벌써 월요일인데요. 월요일날에 지금 모든 거시경제 거시지표가 지금 참사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소개드린 바와 같이 저는 경제인입니다. 경제인. 그리고 저는 생활인인 동시에 경제인인데요. 모든 분들이 자기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불릴 것인가에 관심이 있죠. 그죠? 그거는 인간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욕망이죠. 그죠? 자기 자산을 지키고 불리고 늘린다. 그래서 제가 그 한 보름 전인가 열흘 전에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1.5%에서 1.8%가 될 것이다 하고 동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런데 1.5% 이하에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와 한국은행과 경제기획과 통계청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 사기를 치고 있어요. 거짓말을 치고 있어요. 그죠? 어저께만 해도 당장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선을 갈 것이다.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하향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벌써 외국 기관에서는 노무라나 골드만삭스나 피치 같은 데서는 1.8%로 내렸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경제의 내부에 골마 터지는 걸 모르고 통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통계가 어디서 나오냐? 한국에서 준 통계죠. 지금 현재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 말이죠. 경제 상황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골마 터지고 있어요. 우리가 안 보이는 사이에 엄청나게 골마 터지고 썩고 있어요. 문재인이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되겠다. 올해 경제 성장률만 제가 한번 올리고 말아야지 했는데 지금 경제 폭망이 현실화되고 거시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니까 이런 경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경제 예측을 못합니다. 아무리 세계의 석학이라 그래도 중구난방으로 떠들거나 하지 절대적으로 경제를 예측하는 게 불가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감은 갖고 실체적인 경제 지표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제를 다루는데요. 저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이 경제 폭망 문제, 이 경제가 현실화되는 거, 경제 폭망이 현실화되고 사람들이 혼을 빼는 과정을 이런 걸 다루게 되면은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금을 살 수가 있고 달러를 살 수가 있고 대책 마련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어요. 지킬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킬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에 의해서 더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덜 부자인 사람들, 덜 가진 사람들은 문재인의 정책이 얼마나 악마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하는 건데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돈 있는 사람은 발빠르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아직 안 했으면은 그 다음에 돈 없는 사람은 덜 있는 사람은 그걸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지 정부의 말을 믿고 문재인의 말을 믿고 돈을 소비하거나 저금을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저는 지금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는 가난한 상태에서 부자가 된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의 생리를 참 잘 압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리도 잘 알아요. 근데 이 유튜브를 방송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는 부유층도 계신 것 같아요. 우파가 원래 부유층이 많아요. 그죠? 합리적인 이성으로 부를 갖다가 늘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 우파 유튜브를 갖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감정적인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댓글을 보면 알아요. 댓글을 보면은 막 욕만 하고, 논리도 안 맞는 욕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는 문재인이 어떤 식으로 하는가, 어떤 식으로 이때까지 경제를 망쳤는가를 그냥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경제라는 건 지식이에요. 경제는 지식이고 젊었을 때부터 교육을 스스로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가 IMF 때 당한 거 있죠. 그죠? IMF 때 어떤 일을 당했느냐. 그냥 무지몽매하게 당했어. 모든 사람이. 사회 기득권층 약 0.1% 정도는 IMF가 올 줄을 알고 다 대비를 했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IMF 때 대비를 못해서 큰 돈을 잃고 재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었어요. 자, 시작할게요. 오늘부로 해가지고 한국의 주식, 거시경제는 분기점을 완전히 이루기 시작했다. 분기점.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주식은 지금 폭락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게 방송하는 게 몇 시입니까? 11시 10분이거든요. 주식은 폭락하고 있고 금값은 올라가 있고 달러는 폭등을 했다.
현재 11시 현재 달러 값이 1217원입니다. 어제보다 1.7%가 뛰고 있어요. 달러가 1.7%를 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루에 1.7%가 뛴다는 것은. 여러분이 금리를 갖다가 내가 오늘 대출 받는데 금리 1%였어. 근데 내일이 금리가 2.7%야. 대단한 충격이죠. 이 달러가 움직이는 것은 말이죠. 가장 그 나라 거시경제의 뭐다? 기준이 된다. 그죠? 달러가 오늘 거의 17원이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폭등이에요. 이거는.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오늘 1950선으로 폭락을 해요. 어제 토요일인가 금요일이 뭐 1990 몇 했었는데 한 50%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부 다 런을 하고 있다. 탈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확답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 꺾인 시점이 언제냐? 문재인이가 악마 같은 문재인이가 집권할 때 2017년 5월입니다. 2017년 5월. 그러면은 2018년, 2019, 2년이 지났어요. 경기 하강 기간이. 그럼 경기 하강을 했으면은 그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죠? 끌어올리려면 뭐를 해야 돼요? 세금을 갖다 감면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거시경제에서. 국민 소득세,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법인세를 확 낮춰줘야 되는데 문재인은 거꾸로 썼어요. 거꾸로. 즉 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세금을 더 걷어서 소비도 죽이고 생산도 죽이고 설비 투자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국민들은 달러하고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회사들, 공장들은 해외로 탈출을 했고, 이런 게 벌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썩고 있어요. 밑바닥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죠? 그냥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문재인은. 저는 현재 재산이 별로 없어요. 재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금을 투자한다거나 달러를 투자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집 한 채하고 애들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고 결혼이나 시키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각성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전 이런 거 볼 줄 알아요. 자, 요새는 이 금리, 주가, 환율, 주식 이런 게 있죠. 주식은 빼고 금리, 주가, 환율 이런 게 금리, 주가, 환율, 이런 게 말이죠. 고정경제학, 우리가 말한 고정경제학,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고정경제학에서 말하는 거시경제 이론이 잘 통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과 같이 딱딱 맞고 거시경제 이론을 갖다가 들이대면은 그게 잘 안 맞아요, 요새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가 지금 잘 안 맞는 상태에서 문재인이가 거시경제하고 미시경제를 확 무시하고 지금 공산주의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이 경제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계속 추락을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당분간 완전히 꼬꾸라질 때까지, 문재인이 물러나기 전까지 주식을 하면 그건 뭐다? 바보다. 주식을 하면 바보입니다. 내가 1년 전부터 제 지인들한테 그랬어요. 주식하지 마.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문재인에서 망가지고 있어. 새로운 성장 산업, 새로운 미래 산업이 되질 않고 있어. 다 망가지고 있어. 주식하지 마. 큰일 난다. 정보말 믿지 마. 정권사 보고서 믿지 마. 그랬어요. 주식을 하는 거 애들한테 좀 해볼까 하는 애들한테는. 그리고 부동산사. 서울과 분당 판교권 부동산사. 그랬어요. 떨어질 텐데 너무 올랐는데 아니야, 올라. 그거 사. 저는 이제 감각적으로 봐요. 직감적으로 이 경제를 갖다가, 경제인이잖아요, 우리 모두. 그죠? 한 몇십 년 살다 보면은 경제가 어떻게 된다는 거 통계를 안 들이밀어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감각적으로 주식하지 마. 그 다음에 부동산사, 아파트사. 강남, 분당, 판교 아파트사. 그랬어요, 저는. 자,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이 IMF냐? IMF가 언제 올 거냐? IMF 벌써 왔어요. IMF 벌써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피부를 왜 못 느끼냐면은 지금 자영업자들, 중소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IMF보다 더 혹독한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못 느끼느냐?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거죠. 30만 원, 40만 원 줘서 선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무마하고 있다는 거죠. 민난을 갖다가 일반인의 반란, 폭동을 갖다가 문재인이가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MF가 안 온 것, IMF 왔어요. 제가 그저께도 방송했지만 앞으로 디제스트, 재앙이 올 것이다. 그게 언제냐? 내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올 연말이나 내년입니다. 만약에 문재인이가 이 한일 경제 갈등을 갖다가 계속 끌고 갈 생각이면 거지는 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인데요. 첫 번째 그래프. 원 달러 환율의 추이입니다. 그죠? 올해 1월 달에 1100원대였어요. 1112원. 근데 8월 2일 날
1198원이죠. 1198원. 얼마 올랐습니까? 10% 올랐죠. 환율이 10% 올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볼게요. 두 번째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는 원 달러 환율 추이. 역시 이건 언제 거부터냐?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인데 얼마 올랐습니까? 7월 1일 날 1158원에서 8월 5일 날 1200원으로 올랐죠. 5% 올랐죠. 은행에 저금해가지고 6개월 만에 5%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동안 5% 수익이 납니까? 금을 사가지고 한 달 동안 5% 수익이 납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사람들은 달러를 사기 시작했고 한국을 탈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N 환율입니다. 원 N 환율인데 올해 4월 1일 날 1020원에서 N이 원 N이 8월 2일 날 1118원으로 갑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이것도 1020원에서 1118원, 약 10% 올랐죠. 10%. 어마어마한 거죠. 자, 네 번째 원달러하고 위안화의 관계인데요. 2019년 1월 1일 날, 그죠? 초하고 8월 2일 날 보면은 원은 10% 올랐어요. 달러 대비, 그죠? 약세라는 거죠. 달러 대비 10% 올랐는데 N은 6.97. 자, 한 6.6에서 6.97. 5%뿐이 절상 안 됐어요. 그러면은 현재 한국의 기초 체력과 외국에서 보는 한국 경제의 불신은 중국보다 2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보다 한국을 더 2배 부정적으로 본다. 물론 중국은 시진핑이나 경제 관료들이 환율을 적극 방어하고 있어요. 미국하고 싸워가면서 적극 방어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방어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환율이 10%나 폭등하고 중국은 5%뿐이 폭등 안 했다 그러는 것은 해외 경제와 그 나라 국민이 한국과 중국을 갖다가 2배 정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이 적 부정적으로 2배가 중국보다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죠. 다섯 번째. 금 가격을 보시죠. 금. 1월 달에 46,000원 했어요. 46,000원. 그 다음에 8월 달에 어제까지 55,000원 했습니까? 얼마 올랐습니까? 그 값은 20% 올랐어요. 20%. 그러니까 달러를 산 사람들은 달러 환전비가 있으니까 금을 산 사람은 거래소가 비용이 있지만은 금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죠. 1년 동안 20% 올랐어요. 1년이 아니라 9개월 동안. 그죠? 8개월 동안, 7개월 동안 20% 올랐고 달러는 10% 올랐는데 앞으로는 금보다 뭐가 낫다? 달러가 낫다. 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금 시세를 한번 보세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인데요. 약 5년 동안이에요. 5년 동안. 예, 그전에 걸 제가 이 그래프를 찾으다 못 찾았어요. 2014년에 보면은 약 4만 원 정도예요. 4만 원. 4만 원인데 지금 5만 5천 원. 몇 프로 올랐어요? 3, 40이 30% 올랐죠. 언제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냐? 올해 초부터 급격히 올랐다는 거죠. 올해 초부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래프가 이게 주가지수 그래프인데 이게 언제부터예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약 9년 동안, 약 10년 동안 그래프인데 일반 코스피 그래프가 아니고 PBR 그래프예요. PBR 그래프가 더 정확합니다. 그 기업의 순자산가치, 자산가치가 얼마나가 더 정확하거든요. 일반 코스피보다. 그러면은 지금 최악을 겪고 있어요. 저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적하고 지금하고 지금 주가지수가 어떻게 했다? PBR 주가지수가 똑같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그 새벽에 이걸 봤는데 정권회사들이 지금 하는 말은 이제 2008년 전에 2009년 2008년에 10년 전에 주가 바닥이 왔으므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데요. 믿으시면 안 돼요. 확신을 드리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 것은 말이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투자자들, 외국 투자가 런을 하게 되는데 그 런의 이유가 뭐냐. 한국에서 미련 먹거리가 없고 문재인이란 악마에 의해서 한국은 반기업 정석, 친노동에 의해서 기업을 파괴한다는 인식이 벌써부터 깔려 있었고, 그죠? 언제 탈출할 것이냐 했는데 한 번에 탈출하면 지들도 못 파니까 외국인들도 조금씩 팔다 이제 시도하는 것 같아요. 이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회사에서 말하는 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만큼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반등할 것이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PBR, 코스피 말고 PBR 지수가 반등할 것이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문재인이 2년 동안 경제를 폭망시킨 거 우리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밑둥부터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밑둥부터 썩어가고 밑둥부터 지금 아주 빨개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통계를 조작이 해서 자꾸 나타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오고 디제스트 재앙이 온다는 거죠. 앞으로. 자, 이제 보시죠. 제가 이걸 갖다가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송가영 씨라고 있어요. 송가영 씨. 송가영 씨 안녕하세요. 송가영 씨 어제 묻길래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독자들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거시경제 지표, 그죠? 제가 달러, 엔, 위안, 금, 주가지수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거시지표 경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통할 줄 몰라요. 미국과 일본은. 이 지금 달러가 우리는 폭등을 하고 있고 금값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 트럼프가 달러 정책을, 즉 환율 정책을 펴고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 발해에서 달러 전쟁이 가는데 위안화도 절하시켜라. 그 다음에 엔화도 절하시켜라. 한국도 절하시켜라. 그죠? 유럽 통화도 절하시켜라 이러는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지금 달러가 우리가 폭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럼 그 사람들은 말이죠. 머리로만 배운 사람이야. 머리로만. 문재인이가 2년 반 동안 한 경제를 보면은 그죠?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생산적인 건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파괴적인 것만 했다는 거죠.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죠. 2017년 5월 때 우리나라는 경기 정점이었어. 그럼 그 이후에 2년 3개월 동안 문재인이가 딱 집권할 적에 경기 하락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을 썼다는 거죠. 그죠? 경기 정점기에는 경기가 올라갈 적에 상승할 적에는 소득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세금도 더 올리고 법인세도 더 올리고 투자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문재인이가 집권한 그 당시 딱 2017년 5월 달에 경기는 정점을 치고 하강을 들어갔는데 문재인은 반대 정책. 세금을 올려라. 복지를 퍼뜨려라. 법인세를 갖다 죽을 돈만큼 법인세를 걷어라. 부자들을 갖다가 쥐어짜라. 그죠? 돈이 누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부자가 많이 갖고 있어요? 덜 부자인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죠. 부자인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면은 덜 부자인 사람들은 더 소비를 안 해요. 그래 문재인은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런어웨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식은 앞으로 하지 마실 것이고 달러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달러를 사야 됩니다. 지금 금보다 제 느낌에는 달러가 폭등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강달러 정책으로 그냥 막 때려 부시는데 일본, 중국, 한국, 유럽을 때려 부시는데 환율 정책을 가지고 공격해 환율 전쟁을 지금 일으키는데 그것 때문에만 보시면 안 되고 뭐냐? 한국이 지금 자체적으로 망하고 있다. 제가 이런 동영상을 한두 번 찍었어요. 그죠? 1997년 외환위기는 외부에서 온 거였다. 외부에서. 그죠? 외부에서 헤지펀드의 공격에 의해서 환율을 폭등했고 그러니까 우리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외환위기를 극복했었고 그 당시에 우린 기억할 게 있죠. 달러가 한 2,000원까지 갔어. 달러가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서 달러 오르는 걸 막아야 돼. 그죠? 근데 그 당시 금리도 35%까지 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도산해하고 파산해하고 이렇게 됐었죠. 잘리고. 그죠? 2008년에는 어떻겠다? 그것도 역시 외부 충격이었다. 그죠? 근데 1997년 IMF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헤지펀드의 공격이었지만 그 당시에 내생적인 것도 있어요. 내부적인 원인도. 그죠? 민노총, 민노총, 이거 노조 대무가 극히에 달했고, 그죠? 김대중이하고 김영삼이하고 극히하게 싸웠고, 누가 정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김대중은 그 당시에 IMF를 예측했음에도, 정권 탈취를 위해서 김영삼을 갖다가 밀어붙인 거죠. 그냥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리고 내세적으로 외화도 없었고 우리나라가 300억 불이라 그랬는데 정부 보고로는 나중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30억 불 있대. 거짓말해서 그 공무원들이 김영삼한테 300억 불 있습니다. IMF 갖다 들어오기 며칠 전까지 그랬어. IMF 개입할 때까지. 나중에 까보니까 30억 불뿐이 없어. 공무원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속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생적인 변수와 외생적인 변수가 맞닥뜨린 게 1997년 IMF였고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위기는 그것도 노무현이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노무현이가 내생적으로 골마 터졌었지만 그거는 100% 외생에서 때린 거야. 외생에서. 리만 브라더스 미국에서. 그죠? 근데 모든 나라가 그랬으니까. IMF는 동남아 몇 국이었지만은 근데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모든 나라 시청해였으니까 그러죠. 그건 100% 외생적인 변수로 보면 되는데 요번에 오는 이 위기는 뭐다? 100% 내생적인 위기다. 100%. 문재인과 저지른 재앙이다. 100% 문재인 때문에 일어나는 경제 위기, 경제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달러는 사야 되고 솔직히 이런 말 하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돈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은 달러를 사면은 덜 가진 사람들은 박탈감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은 사회에 루머를 퍼뜨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자제했는데 한 분의 부탁으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달러는 사야 되고 금도 사야 되는데 금은 말이죠. 금은 지금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죠? 느낌 오른 것 같아요. 금과 달러의 관계는 달러가 가면 금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냥 금도 올라 지금. 그러니까 고정 경제가 지금 되지가 않아요. 적응이 안 돼요. 금리가 내리면 뭐죠?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이 올라야 되는데 부동산도 안 올라. 세계적으로 많이 안 올라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1, 2년 후에는 모든 경제가 침체로 들어간다. 침체로 들어가는데 미국을 위시해서 모든 경제가 하락을 들어가는데 확실히 하락을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는 그래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막으려고 그래. 그 리더들이 시진핑이나 아베나 트럼프가 죽을 똥 살 똥 자기 나라 경제를 갖다가 더 침체 안 되게 더 올리려고 막으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뭐를 갖고 있다? 악마. 세계 최고의 무식한 놈 문재인을 갖고 있다. 얘는 경제의 경자도 몰라. 경제 시스템 하나도 몰라. 그리고 거꾸로 해. 거꾸로. 경제 발전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성장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경제 하강 정책, 복지만 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지금은 시장 경제를 갖다가 하고 부르짖는다 그러고 기업이 성장을 바란다 그러는데 그건 사기라 그랬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얘는 좌파 극자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절대 경제 성장에 관심 있는 애가 아니에요. 문재인은.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한 것들은 그 소주성이나 52시간 이게 전부 다 복지 정책이에요. 복지 정책. 그리고 법인세를 올리고 기업을 죽이는 게 복지 정책이야. 그게. 즉 성장하지 마. 가지고 있는 거 기존에 갖고 있는 거 뺏어가지고 밑에다 깔래. 그래가지고 우리는 편하게 살래. 누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래. 근데 위에 있는 사람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고 돈 적은 사람도 죽고 이런 현상이 벌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돈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평생을 일군 돈인데 평생을 일군 자산인데 지켜야지. 지켜야 되고 사야지. 그죠? 탈출해야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까지 할게요.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제 사이트가 제 동영상이 전면 광고 금지당한 거 아시죠? 그죠?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